오, 이거 신기하다. 내가 이러니까 자동으로 이제 녹화가 된다? 오, 몰랐네. 자, 여러분들 지금 보고 있는 이 시는요, 단단한 고유라는 두 번째 시인데 김선우 작품입니다. 몇 년이냐면요, 처음으로 이게 2003년에 한 겁니다. 이거 2003년 거예요. 완전 최신 작품이죠. 고등학교 2학년 국어 교과서, 고1, 고2 고등학생 교과서에 실려 있는 작품 중에서 가장 최신 작품입니다. 자, 그런데요, 딱 20년 전 거죠. 자, 근데 이 작품은요, 되게 독특한 시예요. 우선 보시면은, 자, 봐봐. 여기 1년, 2년, 3년입니다. 그런데 이거 1년을 보게 되면요, 뭔가 행의 구분이 없이 그냥 쭉쭉 쓰지 않았니? 그죠? 우리 이런 시를 무슨 시라 그러니? 무슨 시라 그러니? 산문시. 자, 우리가 요 부분은 산문적 형태를 띠고 있죠. 그죠? 산문시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겁니다. 산문시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자, 전체로 보자면 1년은 산문적 형태를 띠고 있고 2년, 3년 이렇게 연이어 구분이 있어 없어? 확실히 있지? 그러니까 전체로 본다면 산문시는 아닌데, 산문시는 아니야. 이 국어가 왜 어렵냐 그러면 국어는 말뜻을 정확히 봐야 돼. 이 시는 산문시다 이러면 틀린 거야. 왜냐하면 산문시는 행과 연의 구분이 없이 길게 쓴 시를 말해. 얘는 여기 연의 구분이 있잖아. 또 행이 딱 깔끔하게 딱 심플하게 또 나와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한 산문시는 아니고 대신 1년은 산문적 형태를 띠고 있다 이렇게 넣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산문적 형태를 띠고 있는데, 자, 단단한 거요. 어떤 내용인지 좀 읽어보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가 되게 독특해요. 자, 시가 되게 독특합니다. 아니, 이게 뭐에 대한 내용이지? 자, 볼게요. 여러분들, 우선 힌트를 주는 구절이 뭐냐 그러면 이렇게 보게 되면 도토리묵 한모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자, 아직 글자를 했지만 이 부분은 산문적 형태를 아까 띠고 있다고 그랬죠. 자, 산문적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것까지는 맞는데 이 구조는 지금 도토리묵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토리묵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도토리묵은 이런 어떻게 만드냐 그러면요, 도토리를 따요. 껍질을 까겠죠. 그걸 끓여. 그 서로 엉킬 거 아니야. 도토리 묵대 우선 돌을 빻아야 되겠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서로 끓여. 바짝 끓여서 식히면 그게 도토리 묵이 돼. 그 끓여서 식히면 돼. 물론 뭐 안에 뭐 여러 가지 안에는 뭘 넣어야 되겠죠. 그걸 생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도토리 묵을 만드는 과정을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천천히 볼게요. 마른 잎사귀에 도토리알 얼굴 부비는 소리 하고 딱 끝났죠. 이게 뭐냐 그러면 지금 도토리가 떨어지면서 부딪히는 소리입니다. 자, 살짝 적어보죠. 적을 공간이 적을 겁니다. 도토리가 떨어지면서 잎사귀에 부딪히는 소리입니다. 부딪히는 소리. 잎사귀에 부딪히는 소리. 자, 부딪히는 소리고, 부딪히는 이게 희는이 아니라 부딪히는 소리고,
자, 후두둑 뛰어내려 저마다 멍드는 소리. 뭐니? 서로 나무에서 떨어지는 소리입니다. 이게 멍드는 소리는요, 나무에서 떨어진 도토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무에서 떨어지면 멍들잖아. 그러면 전반적으로 얘는 전부 다 지금 의인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요, 지금 의인법이에요. 의인법은 기본적으로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멍석 위에 나란히 잠든 반들거리는 몸 위로 살짝 늦가을 햇볕 발 디디는 소리. 자, 그 소리가 들려. 그리고 그러니까 햇빛이 이제 내리쬐는 거죠. 다음에 먼 길 날아온 늙은 잠자리 채머리 떠는 소리. 자, 잠자리가 그 아주 따뜻한 햇볕에 딱 앉아 있는 거야. 지금 잠자리가 앉아 있어요. 그죠? 이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먼 길 날아온 늙은 잠자리가 채머리 떠는 소리는 지금 도토리를 말리고 있는데, 지금 여기 햇빛에 말리고 있는데 그 말리는 햇빛 도토리 위에 잠자리가 지금 잠시 앉아 있는 모습이야. 그래서 말리고 있는 도토리에 자, 말리고 있어. 그러니까 잠자리가 날고 있는 소리야. 잠자리가 날고 있는 소리. 자, 상상해 보세요. 다음에 그럼 도토리를 바짝 말렸죠. 그럼 이제 뭐해? 자, 이게 도토리를 갈아야 돼. 맷돌로 갑니다. 맷돌 속에서 껍질 타지며 가슴 동당거리는 소리. 자, 그러니까 지금 맷돌을 갈리는 소리입니다. 그죠? 맷돌에 껍질 터지는 소리야. 요게 맷돌 속에서 껍질 타지면 가슴이 동당거리는 소리. 즉 도토리가 맷돌 속에 터지는 소리입니다. 맷돌에 껍질 터지는 소리예요. 맷돌에 껍질이 터지는 소리를 흉내냈습니다. 사그락 고운 뼈가루. 즉 이제 서로 갈리게 되는 거죠. 사그락 고운 뼈가루. 자, 고운 뼈가루 저희끼리 소분되며 어루만져 주는 소리. 이건 찌먹 섞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하면 도토리 가루가 서로 섞이는 소리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막 섞이고 있어요. 서로 어루만져 준다는 거 서로 섞이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자, 소리. 보드랍고 찰진 것들 물속에 가라앉으면, 자, 이제 물에 끓이는 겁니다. 이제 다 갈았죠. 다 섞었죠. 그럼 이제 물에 끓이는 거예요. 자, 끓이는 겁니다. 끓이는데 자, 보세요. 물 속에 가라앉으며 안녕 가벼운 것들에게 이별하는 인사소리. 뭐냐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솥에다가 도토리를 넣으면 이게 골골 끓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가루를 이렇게 밑에 쭉쭉 깔려. 무거운 것들. 그리고 위에는 가벼운 것들 둥둥둥 뜨겠지. 껍질 같은 경우들이. 그럼 이게 서로 인사. 안녕, 잘 가. 위에서 그래, 안녕. 서로 인사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로 분리된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뭐냐면 물 속에서 도토리가 분리되는 소리입니다. 가벼운 것과 무거운 것이 서로 분리되는 소리죠. 서로 입을 하는 거야. 안녕 하고 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불을 떼야 되겠죠. 아궁이 불 위에서 가슴이 확 열리며 저희끼리 다시 옮기는 소리. 자, 이제 서로 뭐야? 도토리가 옮기는 소리입니다. 옮기는 소리. 자, 끝났고 자, 서로 옮겨. 식어가며 단단해지며 서로 핥아주는 소리. 자, 그럼 서로 식어가면서 이제 서로 핥아준다는 것은 이제 묵이 되어가는 소리입니다. 묵이 되어가는 소리. 여기까지는 도토리 묵이 만들어진 과정을 지금 의인법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거야. 그럼 이거 좀 도토리 묵을 만드는 방법이야. 그럼 선생님, 이 시의 주제가 뭐예요? 그럼 이 시의 주제가 도토리 묵은 만들자 뭐 그런 내용입니까? 자, 읽어보자. 도마 위에 다갈빛 도토리묵 한 모가 딱 완성됐어. 자, 도토리 한 모가 딱 완성됐어. 이걸 우리가 물론 이게 완성된 도토리묵이지만 완성된 도토리묵이야. 우리 이걸 민중의 모습으로 생각해.
민중의 모습. 우리 백성. 자, 보세요. 대한민국은 5,000년 역사 동안 아마 제가 국뽕이 아니라 매번 얘기하는 거지만 참 대단한 민족인 건 우리 스스로 얘기할 필요가 없이 어느 나라나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애써 부정할 필요는 없어. 사실은 사실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5,000년 역사 동안 이 유구한 문화를 계속 유지하면서 수많은 소리들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게 여러 소리가 뭐냐면 우리 완성된 우리 민중들은 원래는 이렇게 수많은 소리들이 합쳐진 소리였다고.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충청도, 남성, 여성. 그러니까 뭐 가난한 사람, 부자인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고 지우고 싸웠잖아. 그죠? 자기 목소리를 키우면서. 근데 그런 여러 사람들의 목소리가 엉키고 엉켜서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민족이 완성된 거야. 그 모습을 우선 알려주고 싶어. 여기까지는. 그럼 그게 어쨌다고? 그래서 자 쭉 넘어가면 요거 받쳐도 되겠죠? 다 쓰셨죠? 자, 그래서 보시면 모든 소리들이 자, 요거 무슨 법이니? 요거 한번 보자. 모든 소리들이 흘러 들어간 뒤 비로소 생겨난 저 고요. 그러니까 막 시끌벅적 소리들이 모여서 뭐니? 하나의 묵이 완성됐잖아. 묵은 아주 고요하잖아. 우선 내용에 앞서서 이거 무슨 법이니? 수작법. 역설법인 걸 알아야죠. 왜냐하면 소리들이 모여서 고요해졌대. 소리랑 고요랑 서로 어울릴 수 없잖아. 이거 우리 옛날에 배웠던 그와 비슷한 거지 않습니까? 소리 없는 아우성. 비슷한 거잖아. 그럼 얘는 지금 역설법이야. 역설법을 설명해 주고 있어. 역설법인데 이 말의 의미가 뭐냐 그러면 수많은 소리를 모아 만든 묵이라는 거야. 수많은 소리를 모아 만든 묵의 고요함을 얘기하는 거야. 자, 수많은 소리를 모아서 만든 묵의 고요함이죠. 그래서 묵은 저렇게 시끄러운 거야. 시끄럽다는 무슨 말이니? 민중들의 여러 소리가 담겨 있다는 거야. 민중들의 여러 소리들이야. 그리고 단단해. 그러니까 민중들의 여러 소리가 모여만이 강한 민족이 된다. 강한 민중의 모습이죠. 자, 진짜 강한 민중은 그냥 한 목소리만 내는 데는 절대 아니야. 이거 요즘 제가 이걸 많이 느껴요. 우리 한국과 일본의 이 모습 그대로를 띄고 있어. 잠시 역사 얘기를 좀 하자. 우리 민족은 참 말이 많은 민족이야. 대한민국은 흥도 많지만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저 권력자들에서 우리가 처음에 인정하지만 나중에 우리는 항상 시위를 하고 대문에서 그걸 이겨냈잖아.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참 말이 많아. 그리고 참지를 않아. 불같은 성질을 갖고 있는 한국 민족이라고 그래. 근데 그런 수많은 소리들이 만들어서 우리 더욱더 단단해진 거잖아. 민중들을 무슨 소리예요? 강한 민중의 모습. 민중들의 여러 소리. 제일 안 좋은 민중이 뭔지 아니? 그냥 한 목소리만 내는 민중들이 있어. 정부가 이렇게 정부가 국가가 너 이런 거 하면 안 돼. 우리 매뉴얼대로 살아. 어느 나라가 떠오르니? 매뉴얼 북한은 독재 정권이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이잖아. 일본은 또 장점이 있다. 한 목소리 내기 때문에 단결을 잘 돼. 그래가지고 뭔가 전쟁할 때는 되게 유리해져. 근데 이게 자꾸 크게 발달하는데 한계가 있어. 일본이 왜 자꾸 잃어버린 3,000년이라고 그러니 걔네들은요 지금까지 매뉴얼대로 살아오잖아. 그러니까 그거대로 터지면 또 괜찮아. 대처가 빨라. 근데 그거 이외에 터지면 대처가 불가능해. 후쿠시마 그것도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걔네들은 뭔가 매뉴얼이 없으면 우왕좌왕해. 이번에 우리 코로나 터진 것도 걔네 우왕좌왕했었잖아. 몇 년 동안. 하는 방법도 몰랐잖아. 한국 거 보고 뺏겨 쓰고. 그것까지는 아니라고 했지만. 그러니까 걔는 매뉴얼이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일본은요 고요해. 얌전해. 백성들은 얌전하고 국가는 그걸 이용해 먹어.
아니 참 불쌍한 민족이야. 그래서 우리가 잘 사는 북한이라는 말 쓰잖아. 그러니까 걔네들은 한 목소리밖에 없지. 우리나라는 아니야. 여러 목소리가 섞여 있어. 싫어요, 좋아요, 미워요, 사랑합니다. 이게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에 섞여 있으니까 우리 더 단단해진다는 거야. 이게 우리 민족의 우리 민족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은 거야. 이게 우리 민족의 실체라고. 이걸 읽어보세요. 우리나라가 예를 들면 7, 80년대 국가가 야 그 노래 부르지 마. 민중가요만 들려. 정부 욕한 노래 부르지 마. 이렇게 한 목소리가 됐다면 우리가 이렇게 세계적으로는 우리가 K-팝이 융성해졌겠니? K-팝 왜 일본은 왜 J-팝이 안 되는 줄 아니? 걔네들은 노래에 대한 어느 정도의 자유가 우리보다 떨어져요. 왜 중국이 왜 중국은 거대 자본이잖아. 근데 왜 중국은 14억 인구가 같이 박수 쳐주면 그냥 스타가 돼요. 근데 왜 세계적 스타가 한 명도 없어? 걔는 공산당이 그게 다 관리를 하잖아. 그러니까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자유는 별로 없는 거예요. 노래는 자유롭게 하지만 그 가사, 액션, 행동 이런 것들에 대한 자유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다양한 개성 있는 사람들 많이 모여있어. 대한민국은 좁은 나라지만.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강하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자 정리해보자면 쌤 이거 찬바람 나는 거 오히려 좋은데. 싫은데. 우선 끄자. 너를 또 싸우겠다. 더워요 추워요 계속 나올 것 같다. 우선 끄자. 자, 그래서 결국 여기서는 그냥 여러 과정을 통해 완성된 존재, 도토리의 무기고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다양한 목소리를 가진 뭐 우리 민중의 모습. 그러니까 시작을 하면 다양한 목소리를 가진 강인한 민중의 모습. 이렇게 해도 되고. 예로 무슨 소리니까 청각적 심상이 많죠. 의인법이 사용되었죠. 역설적이 사용되었죠. 동일한 시어가 무슨 소리 이런 동일한 시어가 많이 사용되었죠.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죠. 자, 얘도 5번 쓸 거야. 얘도 유추가 사용됐다는 걸 알 수 있겠니? 유추가 사용되었죠. 그죠? 자, 도토리 무기나 민중들의 모습이나 서로 유사한 점을 얘기했으니까 유추라고 볼 수 있겠죠. 얘도. 자, 아주 독특한 해석이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 아주 독특한 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물론 이것도 고등학교 2학년 교과서에 실린 작품입니다. 자, 뒤에 세 문제 풀고 바로 비문학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풀어보세요. 일본 문제가 좀 어려울 거예요. 오히려 일본 문제가 조금 헷갈릴 겁니다. 일본 문제는 실제 고등학교 2학년 내신 시험에 나왔던 문제인데 한번 실어봤어요. 솔직히 좋은 문제는 아니에요. 좋은 문제는 아닌데 자, 풀어봤습니까? 바로 보도록 하죠. 자, 도토리 묵을 민중으로 했을 때 연상한다면 이유로 옳지 않는 건데
이게 지금 1번과 5번 좀 헷갈렸을 겁니다. 화려하지 못하고 투박하고 밋밋한 왜야? 우선 도토리묵 자체가 밋밋한 거 투박한 건 맞죠. 근데 특히 여기서 보면 다갈빛 도토리묵이라는 말의 소리를 알 수 있어. 다갈빛 도토리묵은 그러니까 아주 갈색 정사각형 묵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화려하지 않다는 것은 충분히 유추해낼 수 있고, 그리고 연약하지만 단단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3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3년을 보시면은 시끄럽고 저토록 단단한, 우리에서 3년에서 우리 유추해낼 수 있고, 다음에 민중들의 고통과 괴로움이라 볼 수 있다는 것은 특히 우리가 1년에서 서로 안녕하고 서로 엉기고 부딪히고 이런 소리 속에서 민중의 여러 소리가 담겨있다는 걸 알 수 있고, 하지만 그와 동시에 서로 미안하고 함께하는 모습도 있죠. 서로 엉기는 목소리 1년에서 알 수 있죠. 서로 엉기는 소리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자 물론 민중은 우리가 대부분 다 저항정신을 갖고 있다고 상식적으로 알 수 있겠지만, 이 시는 우리 민중은 어딘가에 저항합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시는 아니야. 그냥 강하다는 거지. 여러 목소리를 담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지. 우리 민중들은 절대 어딘가에 굴하지 않는 힘을 갖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 목소리를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 이 시 자체에서 저항을 드러내는 구절은 알 수 있는 구절이 아니에요. 요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민중들은 저항정신 갖고 있겠지라고 접근할 수 있겠지만, 이 시에서는 뭐에 대한 저항정신을 드러내는 시를 짜립니다. 다음은 5번. 자, 어려웠던 문제였어요. 아마 이거 1번을 많이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에 2번. 무기 만들어지는 과정으로 제시되지 않는 것은, 이거는 그냥 1년 해석하는 부분이죠. 자, 잘하는 장면 없죠. 그냥 바로 첫 장면이 나머지 뚝뚝 떨어지는 장면밖에 없죠. 그래서 범석이 말리고 갈고 가라앉히고 끓이는 장면이 나오지만, 정답은 1번. 3번 문제 풀어볼까요? 자, 이 시를 제작합니다. 내용을 옳지 않은 것은 나무에서 도토리 떨어지는 장면부터 시작되죠. 그죠? 그리고 잠자리 날아다니죠. 맷돌을 돌리고 있어서 엉기는데, 엉기는까지는 맞지만 뭘 핥아먹는 게 어디 나와? 한 아이도 없고. 정답은 4번이죠. 자, 이렇게 해서 가볍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신식까지 살펴봤어요. 자, 바로 비문학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시작을 바로 비로 운동 하도록 할게요.